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것을 이재명의 입지가 강화되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는 뭐 심하지 않습니다. 1cm 정도의 열상 찢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기타, 생명에도 지장이 없고, 앞으로, 이 대표가 활동하는데도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일종의 선거 운동 중에 발생했다라는 것. 자, 그리고 그 부위가 목이라는 점. 이 공격을 가한 사람이 30cm 정도의 과도를 들고 있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박근혜 대표가 2006년 지방선거 직전의 신촌에서 테러를 당했던 것을 어느 정도 연상을 시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피습은 물론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때 범인 지충호가 10cm 정도 되는 이 날카로운 커터칼로 이 귀 밑에서부터 이렇게 턱선을 따라서 그었습니다. 짧게는 1cm, 이 깊게는 3cm까지 칼이 들어갔습니다. 조금만 더 이 칼이 내려와서 침샘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신경선을 건드렸다면 생명도 위협할 수 있었고, 안면마비 같은 것을 초래해서 정치인 박근혜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꿔놨을지 모릅니다. 자, 이번에 피습 사건은 그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정도가 매우 약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봤을 때 박근혜 사건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점들. 자, 이재명 대표라는 존재에 대해서 많은 이 우파의 지지자들은 그에 대해서 분노하고 실망하고, 현재 전과 사범이고 5개의 사건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성남 시절에 반미 극좌파 참모들을 썼고, 이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여러 사건에서 봤을 때 이 수억 원의 돈이나 챙기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최측근으로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다 기소가 됐고, 무엇보다도 대표적으로 제가 가장 분노하는 한국 사회의 반미 좌파 선동 세력의 기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분노와 개탄과 실망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 일국의 대통령 후보가 됐으며, 자, 그리고 어떻게 제1야당, 제1다수당의 대표가 되고 있느냐라는 개탄을 하고 있는 우파의 유권자들이 많고, 그리고 그 중의 한 명도 저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개탄과 분노와 현실적으로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 이재명이라는 존재가 어떤 현실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그가 어떤 결속력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총선을 치르는 민주당의 어떤 이 지지 세력의 어떤 자세나 결심과 의도가 어떠한 것이냐, 왜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이낙연이 완패할 수밖에 없느냐,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분노와 개탄과 실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중도층의 상당수 사이에서 이재명이 어떤 존재로 존재하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지피지기여야 백전백승을 할 수 있고, 수도권 선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재명은 시련을 겪은 쉽게 꺾이지 않는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와 운명이 이런 잡초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잡초성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재명의 입지를 더욱더 굳혀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잡초성은 이 민주당을 내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노무현과 같은 존재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잡초성이 이해가 됩니다. 자, 노무현처럼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출신, 농사꾼 집안의 출신, 자, 그리고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노동을 하다가 팔을 다친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 자, 그리고 이 주경야독의 사법고시 공부를 해서 패스를 한 사람. 자, 그리고 정치권에 뛰어들어서는 시청자 여러분, 이 사법 리스크가 물론 이 엄청나게 큰 것이만 민주당 지지자들 이 눈에는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 자, 그리고 이재명이가 직접 자신이 돈을 받은 게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 사법 리스크가 대통령 선거 훨씬 이전서부터 부각이 됐었고 그 사법 리스크를 그대로 안고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대통령 선거에서 0.7%포인트까지 따라 붙었고 만약에 안철수가 윤석열과 합치지 않았더라면 그 사법 리스크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었을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또 상당한 표차로 승리해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에 다시 돌아와서 전당대회 때 77.77%라고 하는 압도적인 표차로 박용진이를 꺾고 자, 당대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24일간의 단식 투쟁을 본인이 자청해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지만 어쨌거나 우연히 가결이 됐는데 이것 또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는 바람에 오히려 이재명에게는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장 앞거는 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우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규탄하고 개탄하고 분노하고 실망하는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서 나와서 강서구청장 선거에 압승을 했다. 이런 대표를 왜 물러나라고 하며 이런 대표를 왜 우리가 총선에서 대들보로 삼지 않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으며 특히 그가 수도권을 대표하는 이 성남 경기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도권 선거도 그가 선거 유세를 하면서 해집고 다니면 우리가 싹쓸이 할 수 있다. 라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수도권 121석 중에서 4년 전에 국민의힘이 16개밖에 못 얻었습니다. 이번에 30석을 최소한 늘려야 현재 112석이기 때문에 과반수 150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 과연 30석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이재명은 피습 사건으로 입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낙연의 신당이 동력을 더 잃을 것입니다. 한동훈은 정신 박자 차려야 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에서 어떻게 이재명과 대적할 것인가? 필살의 승부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잡초 이재명과 상대하는 법입니다. 감사합니다.